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식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첫 소식, 바로 기술 분야인데요. 애리조나 톨레슨에서요,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5파운드까지, 그러니까 한 2.3kg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걸 주문하고 1시간 안에 배송한다니. 와, 정말 빠르네요. 네, MK30이라는 드론인데 프로펠러가 6개 달렸다고 해요. 배터리나 에어팟 같은 작은 물건들 위주로요. 톨레슨 시장님 인터뷰 보니까 처음엔 벌소리인 줄 아셨다고. 네, 좀 낯설면서도 신기한 풍경이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류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맞습니다. 아마존 목표가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 이상 드론 배송이에요. 어마어마하죠. 5억 건이요? 와. 네, 피닉스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기술 경쟁력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역시 관건은 안전입니다. 아, 그렇죠. 안전 문제. 네, 매번 비행 전후 점검은 물론이고 비행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까요. 하늘길 소식도 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피닉스 파리 노선을 늘린다고요? 네,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요. 그것도 좌석이 더 많은 에어버스 A350 기종으로 바꾼다네요. 324석짜리요. 와, 훨씬 커지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경제적 파급 효과인데요. 아, 경제 효과요? 네, 피닉스 항공국 추산으로 이 노선 하나 증편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억 300만 달러. 1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죠. 국제선 항공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 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느껴지네요. 다음은 좀 따뜻한 소식인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애리조나에 있는 12개 동물보호소에서 쉘터 비우기 입양 행사를 진행한대요. 그 비셀펫 재단 후원하는 행사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입양비를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좀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애리조나에서도 피닉스 말고도 플래그스텝, 투손, 유마 여러 곳에서 참여하죠. 네, 성견은 입양비 면제인 곳도 있고 또 6개월 이상 된 개는 입양자가 직접 입양비를 정하는 곳도 있고요. 직접 정한다고요?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네, 애리조나 동물 애호협회 같은 경우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0파운드 이상 큰 개는 무료, 다른 개들은 50달러에 입양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보호소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소식과 좀 대비되는 소식도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랜드 캐년 대학교 GCU 있잖아요. 네. 거기 남자 배구팀이 전국에서도 꽤 잘하는 팀인데 갑자기 해체를 결정했대요. 클럽 스포츠로 전환한다고요. 네. 갑자기요. 시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맞아요. 선수들이나 입학 예정이던 학생들도 엄청 충격받았다고 해요. 한 선수는 학교에 물어봤더니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고 전했고요. 이게 학교가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로 옮기면서 아마 20개 주요 스포츠에 집중하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방식이 좀 그렇죠. 네, 장학금은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시즌 다 끝나고 특히 다른 대학들 선수단 구성 거의 끝난 이 시점에 통보하는 건 선수들한테는 정말 너무 가혹한 결정이죠. 언제 결정된 건지도 좀 불분명하다는 말도 있고요. 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중요한 자원 얘기인데요. 애리조나 지하수 문제입니다. 물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죠? 네, 1980년에 만든 지하수 관리법이 있는데 피닉스나 투손 같은 주요 도시는 관리 권한이 있지만 주 면적의 한 80% 정도 되는 농촌 지역은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북부 코코니로 카운티 같은 곳은 이미 가뭄이 심각한데 정작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권한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고갈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번엔 범죄 관련 소식인데요. 메사 지역 테슬라 대리점 방화 사건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그 사건이요. 이안 모세스라는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랑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인데 체포될 때 현장 근처에서 직접 그린 약도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약도까지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건물 벽에는 THIF라고 철자가 틀린 낙서도 발견됐고요. 네, 연방검찰이 화재를 이용한 재산 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고요. 유죄 판결 시에는 각 혐의당 징역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량이 꽤 높네요. 네, 연방검사장이나 법무장관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법무장관은 이걸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국내 테러 행위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아, 그리고 이 외에도 간단히 짚어보면 뉴 리버 지역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살인으로 수사 중이고 아이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글렌데일에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정책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럭 운전사의 영어 능력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 이 소식이요.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도로 표지판을 읽고 안전요원이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연방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 기존 법을 재확인하는 차원이군요. 유마 지역 운전사들 반응은 좀 엇갈린다고요? 네, 30년 경력의 한 운전사는 평소 일하는데 영어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괜히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다른 베테랑 운전사는 과거에 언어 장벽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다면서 안전을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미국 트럭 운송협회는 그동안 이 규정 집행이 좀 일관성이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